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올여름 길고 긴 더위가 막바지에도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폭염이 누그러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난 일요일 서울은 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올해 8월 더위는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견줄 만큼 강력합니다. 폭염에 집안에 둔 달걀이 부화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고 가축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올여름 더위 이슈 YTN 차윤희 기상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여름 더위가 정말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폭염과 열대야 일수 등 여러 수치에서도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고요? 네, 8월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지만 날씨는 아직 한여름입니다. 불과 이틀 전 서울은 다시 한번 올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올 여름은 역대급이었던 1994년만큼이나 더운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8월의 폭염 일수를 확인해 봤더니 단 3일만 제외한 모든 날에서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폭염이 며칠 더 예보돼 있어 29일 폭염이 발생했던 1994년에 못지 않겠습니다. 또한 올 여름 서울의 열대야도 총 30일이나 나타났습니다. 또 강한 자외선에 발생하는 오존 또한 비상이었는데요.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200번을 훌쩍 넘어서 1995년 오존경보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60%나 늘은 건데요. 오존이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어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는 날은 더욱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올 여름 더위 대단했다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되는데 이 폭염 탓에 전국 곳곳에서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고 또 많은 피해가 발생했죠. 네, 일단 강력한 폭염에 올해 온열 질환 환자가 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2013년보다 63% 늘어났습니다. 특히 숨진 사람은 16명으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았습니다. 더위에 지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네. 바로 먹기 위해 집안에 놔두었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당시에 달걀 6개가 있었는데 3마리나 부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폭염에 닭과 오리, 돼지 등 350만 마리가 넘는 동물이 폐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또 양식장도 비상인데요.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가 26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면서 어패류 200만 마리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런 폭염에 두려운 게 전기요금 고지서일 텐데요. 한 가정에서 한 달간 전력 사용량을 490kWh에서 733kWh로 1.5배 늘렸더니 누진세가 적용돼 요금이 2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정부는 8월이 돼서야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20% 정도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발송된 고지서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이전에 썼던 전력 사용량은 고스란히 정산해야 해서 누진세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네, 사실 이 폭염이 풀린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일을 통해서 더 기상청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일단 폭염이 끝나는 시점은 폭염주의보인 33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하루가 다르게 기상청의 예보가 바뀌면서 네. 폭염이 누그러지는 시점이 조금씩 미뤄졌습니다. 기상청 예보는 슈퍼컴퓨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국 모델이 바탕인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을 돌려 생산한 수많은 자료가 바탕이 됩니다. 이 자료를 예보관이 해석을 하는 건데요. 오랜 경험이 쌓여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에서 예보 베테랑이라고 부를 만한 경력을 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예보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한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예보를 수도권청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담당하도록 한 건데 대표적인 중복 사례로 꼽힙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역량을 지닌 전문 예보관을 키우고 예우하는 기상청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후반쯤 폭염이 꺾인다고 하는데 사실은 끝난다고 하더라도 추석 때까지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올 가을은 조금 더디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 지나도록 기록적인 이 폭염이 계속되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국 북부에서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폭염을 겪을 또 하나의 변수인 이 태풍도 올해는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번 주 후반부터는 선선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뜨거운 공기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폭염 수준의 더위를 넘긴 것이고요. 추석 무렵까지 늦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장기 전망을 보면 9월 전반까지도 여름철에 덥고 습한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9월 기온도 평년치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후반에 되어야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도 더위가 남았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폭염 스트레스를 숲이 치유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네, 울창한 숲을 생각만 해도 네. 어떠신가요?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좀 시원해진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에 요즘 지친 분들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가 사나흘 이상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결국 질병을 부릅니다. 여기 요즘에는 아까 말했듯이 전기료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해결책은 바로 이 나무가 있는 도심 숲을 찾는 겁니다. 단 30분 정도만 머물러도 폭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강한 자외선에 피부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숲에서 30분 정도 있었더니 피부 온도가 33도 정도로 3도가량 떨어졌고요. 심박수가 안정화되면서 스트레스도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온도 저감 효과와 안정감을 주는 숲의 소리,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천연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매일 숲에서 30분 정도만 머물러도 면역력이 높아져 항암과 노화 지연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름철 아무래도 건강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건강식으로 사골곰탕 많이 먹죠. 특히 사골곰탕은 뼈에 좋다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와는 좀 다르다고요. 네, 흔히 뼈가 부러지면 네. 많이 찾는 음식, 아까 말했듯이 사골곰탕이죠. 사골곰탕인데요. 이 소의 뼈를 오랫동안 고아 만들어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g당 칼슘 함유량은 단 6.98mg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수치인데요. 또한 우유의 칼슘 함유량은 사골곰탕의 15배에 달합니다.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사골곰탕을 5.5그릇 먹는 만큼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죠. 또한 오히려 사골곰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칼슘이 체외로 배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좀 사골곰탕 안 좋다, 오해를 할 약간 그런 수는 느낌이 있어요. 있겠는데요. 칼슘보다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영양 음식이라는 점을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칼슘 때문에 먹기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한다는 느낌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요즘 날씨에 야외 활동하다 보면은 탈진하는 일이 좀 벌어져요. 갑자기 좀 쓰러지거나 어지럼증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이때 몸에서 염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소금물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운동을 한 뒤에 보통 이온 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몸에서 빠져나간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면 소금물이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땀을 흘렸다고 무조건 소금물을 마시면 도리어 신체 내 수분을 뺏길 수 있습니다. 즉 삼투압 때문에 몸에 있는 수분을 뺏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흔히 바닷물을 먹으면 더 목마르다고 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 소금 섭취량이 많은데 추가로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 상승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위로 어지럼증이 느껴지면 이온 음료를 마시고 불가피하게 소금물을 먹을 때는 1리터의 소금을 티스푼 1개 정도만 섞어서 짠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